매개 변수 곡선과 곡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분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3에서 마우스 피킹을 할 때 광선은 시작점과 방향 벡터가 있으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점 S가 있고 방향 벡터 D가 있으면 X, Y, Z는 S 플러스 TD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작점 P0과 끝점 P1이 있을 때 방향 벡터는 P0에서 P1으로 가기 때문에 P1 빼기 P0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작점은 P0이기 때문에 이것을 S 플러스 TD 형태로 표현하면 T에 대한 1차 매개 변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T의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1차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T는 0에서 1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끝점을 잇는 선분은 두 점의 선형 보관입니다. 그래서 P0의 가중치는 1-T이고 P1의 가중치는 T가 됩니다. 그래서 이 PT는 T 대 1-T로 이 선분을 분할하는 게 됩니다. T가 증가할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2차 베지어 곡선도 방금까지 한 것을 확장하여 2차 베지어 곡선 역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선형 보관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2차 베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가 3개가 되는데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P0과 P1을 선형 보관해주고 P1과 P2도 선형 보관해줍니다. 이 선형 보관한 점끼리 다시 선분을 그어주고 이것을 다시 선형 보관해주면 최종 매개 변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과정으로 대입한 것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2차 베지어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이동하여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P1은 통과하지 않고 당기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만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2차 베지어 곡선처럼 3차 베지어 곡선 역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차 베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가 총 4개가 되고 아까처럼 다시 이 점들을 선형 보관해주고 다시 또 그 점들끼리 선형 보관해주고 또 그 점들끼리 선형 보관해주면 최종 3차 베지어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2차 베지어 곡선처럼 시작점과 끝점만 지나게 되고 이 두 점은 통과하지 않은 채 당기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 보관한 점들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3차 베지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4차 베지어 곡선 역시 앞서 했던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차 베지어 곡선은 5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4차 이상 베지어 곡선부터는 뒤틀린 모양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픽스 분야에선 보통 3차 베지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2차 베지어 곡선은 n+1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필요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만 필요했던 선분은 총 2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있었고 2차는 3개, 3차는 4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스타인 다항식을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항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의 P1 항을 알고 싶다면 n에 3을 대입하고 i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1, 3이 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3차 방정식에 있던 P1 항과 똑같습니다. 베지어 곡선에서 컨트롤 포인트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곡선이 생성되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D 순서로 있으면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곡선이 그려졌었는데요. 만약 여기서 C, D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제 A에서 C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른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베지어 곡선을 그릴 때는 이 짧은 선분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t가 0.1씩 가도록 점을 찍어주고 이 점들을 인접한 점들끼리 서로 연결시켜 주어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 t 값을 조금씩 증가시켜 곡선 상의 점을 계산한 후 이 점들을 선분으로 잇는 것이 테셀레이션입니다. 이 t 값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테셀레이션을 한 후에 회전을 하는 것과 회전을 한 후에 테셀레이션을 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물은 똑같아 보입니다. 테셀레이션을 먼저 하고 회전을 하면 이렇게 점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준 다음에 이 점들을 모두 회전시켜야 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회전을 먼저 시키면 이렇게 적은 수의 컨트롤 포인트만 회전시킨 후에 점들을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회전 후 테셀레이션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베지어 곡선과 유사한 허밋 곡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차 베지어 곡선에서 P0, P1, P2, P3를 두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 곡선을 그렸습니다. 허밋 곡선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하고 이 시작점의 접선 벡터 그리고 끝점의 접선 벡터를 이용해 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접선 벡터를 그려주기 위해 원래 이 3차 매개 방정식을 미분해 줍니다. 시작점은 t가 0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주면 p1 대신에 시작점의 이 접선 벡터를 이용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끝점은 t가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 p2 대신에 끝점의 접선 벡터를 이용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베지어 3차 매개변수 방정식에 값들을 대입해주게 되면 허밋 곡선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허밋 곡선들을 이어붙인 곡선을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인 중에 이 캔멀-롬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픽사의 설립자인 캔멀과 롬이 논문을 써서 만든 것입니다. 각각 변곡점 Q들이 있을 때 이 인접한 변곡점들끼리의 접선 벡터는 모두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스플라인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카메라 이동에 많이 사용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